본드해. 봤는데 무슨 본지는 모르겠고 좀 빈칸 넣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흐름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여튼간에 이 조건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 문제를 풀라는 소리야. A, B는 정수입니다. 이거는 왜 나온지는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어요. 실은 A, B가 왜 정수 이 말은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다항식에 대해서 요것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A 값을 구해야 돼요.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AX의 13제곱 플러스 BX의 12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이 표현이잖아요. 일단 그러겠지? 단 아래의 이용하라.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걸 주어짐으로써 너희들한테 조금 더 쉽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알겠지?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이면 요놈이 0, 요놈이 0을 만족한다. 당연한 말인데 지금 이 당연한 말을 왜 줬지? 왜 줬을까? 그건 모르겠네. 아마도 내 생각은 정수란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놈의 근이 무리수근입니다. 요 근이 요거의 방정식으로 풀면 알파 베타가 무리수야. 그래서 그럼 계수가 무리수이면 얘를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좀 다른 의미야. 그래서 얘가 정수를 줌으로써 원래 유리수만 줘도 되는데 정수를 줌으로써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얘가 0이 된다는 그 조건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px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2차로 나눴으니까 요놈을 나머지를 구하는데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넣었더니 요놈의 알파가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됨을 확인하는데 이것이 0이 안 되더라도 PQ가 얘가 0이 안 되더라도 PQ 때문에 0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 때문에 얘를 준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몰라도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어차피 몰라도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걸 그대로 이용할 거다 이 말이야. 이용하기 전에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놈을 0을 만족하는 두근 알파 베타가 어떤 특징이 있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식이 아니야. 아는 식이 아니었을 때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야. 아는 식은 아니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은 좀 쉽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뭐가 됩니까? 알파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인가요? 2배? 3인가요? 3? 맞나요?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까지만 일단 구해놓겠습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몰라. 실은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 넘어가야 될 건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차수가 12차야. 12차. 이 12차 좀 가까운 것까지 가야 돼. 4차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8차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 엄마는 알겠지? 12차가 나왔다는 말은 이해되죠? 4차를 제곱이면 요놈의 제곱에서 9에서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뺀 거야. 2배를 뺀 거야. 얼마입니까? 7인가요? 8차까지 구해 놓읍시다. 그러면 요놈의 제곱에서 49에서 2배를 뺐나요? 그럼 47인가요? 네, 연산 좀 똑바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흐름만 지금 연산이 틀리면 흐름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됐고 똑같은 폼으로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됐습니다. 현재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A하고 B를 구하자는 게 목적일 거야. 주로의 목적이야. 현재 문제에서는 A만 구하라고 했는데 알겠나요?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달라 이 조건하고 얘를 가지고 연립을 해달라는 소리야.
근데 A, B에 뭐가 A, B를 구하기 위한 요놈이 붙어있는 놈들이 너무 차수가 무리하게 커. 무리하게 크다는 것은 차수를 좀 줄여달라는 소리고, 뭘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좀 힘든 방법이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12제곱을 곱할 거야. 뭘 곱할 거라고? 알파 12제곱, 베타 12제곱을 곱할 거라고. 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베타 12제곱을 곱하면 알파만 남겠네. 나머지 1이니까. 똑같은 듯 싶지만 밑에 것이 훨씬 쉽습니다. A, B 기준으로 봤을 때. 뭔만 이해되니 지금? 이해돼? 어리 아니고 어? 알파 아니에요. 오케이. 똑같은 듯 싶었지만 밑에 것이 훨씬 쉽습니다. 느낌이 확 다르잖아. A, B 구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A, B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을 두 개를 빼게 되면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뺐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알파 12제곱 마이너스 베타 12제곱. 뭐가 필요한다? 우리는 얘를 약분하고 나면 A는 뭐가 남습니까? 2차. (6제곱이) 등장했고 A 대신에 세제곱 뭐가 편할까? 여튼간에 요놈 대신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있고요. 요거 플러스 대신에 지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알파 6제곱 플러스 베타 6제곱 이런 식이 나오겠네. 그러지?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문제의 특징. 꽤 많이 나왔던 문제 스타일입니다. 좀 어려운 책 보면 나와 있어요. 빈칸 넣기로 많이 나와 있고, 그 빈칸 넣기가 아니라 직접 너희들이 풀어봐라는 문제야.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식, 사실 이런 식인데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다음에 이 조건까지 봤을 때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지? 이 조건이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베타가 쉽지 않으면 이걸 조건을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될 거고, 좀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될 거라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이것 때문에 그래. 얘를 이렇게 못 바꾸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못 바꾼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그냥 연산할 수 있게끔 나와. 얘는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고, 조건에 상관없이 이렇게 흐름은 넘어갈 거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음. 44번. 자, 44번 저번에 선생님이 이런 위의 문제는 알려줬을 겁니다. 어떤 위의 문제였냐면 x-2 px가 x- 플러스 얼마야? 6 px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가? 이 문제였나요? 요 문제였지? 요런 식의 문제였다고? 됐어요? 얘가 항등식입니다. 얘하고 얘가 같은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라면 어째? 왼쪽에 갖고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갖고 있는 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왼쪽에 x 플러스 6이 있다는 말은 오른쪽에 x 플러스 6이 있다는 말은 왼쪽도 x 플러스 6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겠지? px가 x 플러스 6이면 p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4인가요? 그러겠지? 아니 x 플러스 6이 있으니까 얘도 x 플러스 6이 있어야 돼. 됐지? 그럼 얘가 x 플러스 px가 x 플러스 6이면 px 마이너스는 x 플러스 4잖아. 다시 x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왼쪽에 다시 x 플러스 4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지금 x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놈도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고, 요놈이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x가 있어야 되고, 그럼 요놈이 다시 x 마이너스 2가 x가 있으니까 요놈의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쪽이 똑같아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흐름 이해됩니까? 흐름 이해돼?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요 간격이 있죠. 요 간격 x-2하고 인수적 간격이라 생각하면 돼.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쪽은 몇 칸이야? 2칸이잖아요. 그러지? 얘가 몇 칸이야? 8칸. 얘가 2칸이야. 그러지? 그래서 몇 개가 중간에 떨어져야 되냐면 4개가 떨어져야 된다 해서 이 4차식이 나올 거고 최고참 계수는 뭔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식의 느낌이라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시험기간 가까웠으니까 이 문제가 뭐 뒤에 나중에 또 나온다 하면 써먹는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식은 아니야.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다겠죠.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인수적인 생각으로 하면 좀 편합니다. 양쪽이 똑같은 함수야. x-2 px나 x 플러스 6 px-2가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x-px라는 것은 2라는 인수가 있어. x-2라는 것은 2라는 인수가 있고 오른쪽은 x 플러스 6이라 마이너스 6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거야. 되니? 그리고 얘는 px고 얘는 px-2야. px-2라는 말은 px를 오른쪽으로 2칸 이동을 했다는 말이야. px란 놈을 오른쪽 2칸을 이동하다 보니까 두 개가 똑같은 위치에 이 점이 떨어져야 된다 이 소리야. 2칸 이동해서 이 점이 떨어져야 돼. 그럼 이 점은 원래 2칸 전에 있었단 소리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똑같아야 되고 얘는 그 전 2칸 전에가 또 있었단 소리야. 그대로 떨어져야 되고 지금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여져야 똑같은 형태가 떨어진다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요놈이 뭐야? fx고 px고 요놈이 px-2 이만큼 이동시킨 거다고요. 이 문제의 어떤 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신가요? 됐어요? 너희들 풀 때도 얘하고 A의 간격과 얘하고 A의 간격을 잘 이해하고 점 찍어보면 쉽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는 빠져서 현재 최고차원 계수에 대한 얘기는 빠졌습니다. 써줘야 돼요. 그래야 A값 마무리 지을 거라고. 계수가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안 나왔으면 조건을 하나 더 붙여서 풀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해되니 지금? 됐어요? 자, 얘는 더하기 빼기로 갔는데 이 문제는 뭘로 간 거냐면 곱하기로 간 겁니다.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3x고 81입니다. 느낌이 얘는 곱하기 나누기로 간 개념이야. 되니 3x고 81이야. 81은 3의 4제곱이라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선생님 처음에 풀었던 대로 풀 거니까 보세요. 자, 왼쪽에 x-1이라는 인수가 있어. 다시 오른쪽에
다시 왼쪽에 x-81이라는 인수가 있어. 당연히 오른쪽에도 x-8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겠죠. px가 x-81이면 p3x는 여기다 3x를 집어넣는다는 소리잖아. 그럼 3 빠지면 x-9라는 인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른쪽에도 x-9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여기다 3x를 집어넣게 되면 x-3이라는 인수가 있고 여기가 x-3이라는 인수가 있고 여기가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면 두 개가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 된 거야. 안 맞아떨어졌나요? 27. 27이 빠졌어요? 11에서 오케이. 27, 9, 3 27, 9, 3 x-1 그러면 양쪽이 이제 똑같아지겠죠. 아까는 덧셈적인 어떠한 b에 대한 생각이고 얘는 곱셈적인 b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이 최고차항 개수인데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px가 요거면 양쪽이 똑같아지는 생각이라고. 아주 단순합니다. 됐어요? 요 말을 너희들이 보통 수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 그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요런 것이 요 말이야. p 알파를 0이 됐다 이 말하고 px가 x-알파라는 인수가 있다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니? 집어넣었다는 생각을 그냥 인수로 썼다.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한 인수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니? 다음 45번입니다.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봤던 놈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봤더니 뭐지? f에다가 2차를 넣고 2차에다 f를 곱했네요. 그럼 f는 몇 차다? 2차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 오, 명사 2차인 줄 알았어. 명사 되면요? 감기균이구만. 약발 올라왔네. F가 1차면 안 되겠고 2차만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는 다 알 거야. 여기까지는. 그런데 2차를 가지고 지금 F가 아무 말도 없어. 2차만 있고. 그러면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이게 힘들어. 못한다가 아니야. 힘들다는 거야. 그럼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고. 다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이 조건이 붙었다고. 이 조건이 뭔지를 봤더니 7 F는 지금 2차식이야. F7 빼기 F5. 얘는 몇 칸이야? 2칸이야. 2칸. K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놈은 3칸이야. 3칸이야. 되니? 얘는 2칸이고 얘는 3칸이야. 질문이 F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냉택 없이 K 값을 원하고 있어요. 보통은 F에다 2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가지고 집어넣어갖고 계산해서 ABC 구한 다음에 다시 7하고 5를 넣고 K 플러스 K 마이너스 넣어가지고 2가 되게끔 하겠다. 지금 처음 식도 지금 정리하는데 나는 짜증이 나는데 처음식 2차 넣어가지고 3개짜리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럼 ABC 나왔단 말이야. 내가 나왔어. 거기다 7, 5를 넣고 또 K 플러스 K 마이너스 7, 5는 그 다음에 낫지. 계산하기 짜증 나겠지만 K 플러스와 K 마이너스 1을 넣어서 2차식에 또 넣어가지고 또 계산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식 자체가 K에 대한 1차식이 분명 떨어질 것 같은데 2차 빼면 1차입니다. K
fk 플러스 2하고 fk 마이너스 1은 빼면 1차야. 그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2가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질문은 k야. f였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k였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매지가 1을 뜨다가 유레카를 했어. 2차를 남어 2차식을 계산을 나는 이런 계산을 잘 하고 싶지 않거든. 3개짜리 2차를 하고 싶지 않아. 그 앞에 또 계수 A가 또 붙어 있잖아. A가 붙어 있는데 또 X제곱을 넣어서 계산하기가 귀찮다고 안 했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요거를 키로 잡고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 도대체 요게 무슨 말일까? 2차식에 7에서 5를 뺀 이 두 칸에 포인트 잡고 이러면 3칸에 포인트 잡았어요. 2차식이 2차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칸이라고요. 분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칸이 여기 아닐 수도 있어요.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칸의 차이가 이게 분모고 이러고 쓸게요. 이놈을 P라고 하고 이놈을 Q라고 하면 요놈이 P이고 3칸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는 몰라. 그냥 막 그린 거야. 요놈이 3칸의 차이가 있을 건데 이 3칸의 차이가 요게 지금 차이가 Q일 건데 이 P분의 Q가 2배가 되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라고. 엄마인지 알겠니? 흐름 이해돼? 그럼 그 위치가 어디겠느냐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요거 2칸을 5하고 7이 2칸이잖아. 요게 2칸이잖아. 2칸일 때의 요 간격. 요놈이 3칸일 때의 요 간격.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식을 나는 이렇게 잡았어. 얘를 ax 제곱이라고 놓으면 ax 제곱을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2칸. 여기가 문자 없어? 뭐 t라고 합시다. 요게 t 플러스 2야. 여기가 t이고 얘가 t 플러스 2야. 문제에 나온 조건은 일단은 여기 하나의 차관점이긴 하네요. 하나가 있어요. 아직 위에 식은 아예 사용 안 했고 밑에 식만 보고 내 해석을 한 거야. 위에 식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요 식이 뭐가 돼? 딱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식을 써갖고 때려 맞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봤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식에다가 뭘 넣어봤어? 3을 넣어봤습니다. 오! 똑같아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낸 사실이 뭐야? 똑같아진 거 아니지? 똑같다가 아니지? 너 틀렸다. 요게 틀렸지? 요게 0이죠? F0은 요거고 F0은 요거야. 두 개의 식이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지? 똑같다. 오케이. 뭘 알려준 거야? 축을 알려준 겁니다. 축을 알려준 거라고. 여기가 1이에요. 엄청난 힌트가 나온 거야. 엄청난 힌트가 나왔고 이제는 5, 7이 이제 의미가 발생했네요. 7, 5가. 여가 5고 여가 7이야. 간격이 몇 칸?
6칸. 요 간격은 얼마? 36A. 이해합니까? 축폭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많이 했어. 2차 함수에. 더 다음 시간 또 나올 건데 얘가 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6A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칸이니까 얘가 16A가 되니까 요놈의 간격이 20A가 되는 거야. 20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0이니까 얘가 지금 40A가 나오게끔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누가? K 플러스 E가. 얘하고 얘가 지금 K 플러스 E와 K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더 크다는 말은 얘가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고 요 놈을 뭐 얘가 T라고 놓으면 얘가 T 플러스 3. 그럼 우리의 식은 A의 T 플러스 3의 제곱에서 T의 제곱을 빼면 40A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선생님 설명은 길었지만 알고 나면 그렇게 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떤 식의 차관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핵심이 되는 게 첫 번째 두 가지죠. 요거 하나, 요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두 번째 조건에서 주어진 식에서 무엇을 알아내라는 소린지. 됐습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현재는 축을 알아내고 축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 y값의 차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46번은 어렵지 않아요. fx가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야. k가 1이면 q1은 마이너스 8이냐 물어봤어.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q 놓고 여기다가 뭐 하자는 소리야? 한번 해봐란 소리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요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네. 첫 번째 요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요 놈은 0을 만족하는 k값은 3개인지는 인수분해 해봐란 소리야. 인수분해하고 qk가 최대값이라는 것은 k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수가 몇 개 있을 건데 그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다 이거지. k가 3개니까 qk는 3개 나오겠지. 그러겠지? 그럼 3개 각각 구해갖고 최대값 16이냐 이 정도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47번 fx에 대하여 두 당시 요거랑 요거를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 3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식 두 개의 당식 이거랑 이거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왔어요. 재수가 주어지지 않았고 나머지가 나왔을 때. 재수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나머지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 얘를 아까 RX 똑같은 게 넘겼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얘를 넘기고 나면 요놈이 인수가 된다는 개념이라고. 뭐만 이해되니? 얘 나머지가 2였으니까 2를 빼고 나면 얘는 인수가 돼서 이 식 자체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세제곱이네요.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얘가 3이니까 3 빼고 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f 알파 플러스 10은 0이고 요걸 알려주려고 했던 식이라고요. 이해되니? 나머지가 상수항이었으니까 넘겨서 인수를 갖는다 요 소리야. 그래서 인수를 갖는다는 말은 요놈이 식을 만족한다 이 말이고 요놈을 알파로 나누라겠지.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라 이 말이잖아.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식이 지금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f 알파는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넘기면 10 요것분에 요 말이네. 요걸 계산하는 소리네.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쉬겠다. 그냥 대입만 한 것뿐이야. F 알파 자리에 이것만 넣은 거야. 요거는 좀 전에 했던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러면 질문은 뭐야? 요 놈을 계산하라.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간단하게 만들라. 아까 문제가 똑같은 문제네. 3차식을 이용해서 얘를 간단하게 만들라. 얘를 최대한 몇 차까지 만들어야 돼? 상수항이 뽑아지도록 좀 해봐라 이 말이야. 됐습니까? 상수항이 뽑아진갑네요. 얘를 통해서 얘를 해결하는 소리야. 했나요?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하면 됩니다. 됐어요? 풀이 보면 일단 되겠습니다. 흐름상 이렇게 흘러가고요. 자, 48번 보면 fx를 얘로 나눴습니다. 나머지가 있고 gx를 얘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있고요. 두 개를 3배에서 g를 빼가지고 이거랑 gx를 각각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ERX, RX라고 할 때 RX를 구하시오. 흐름이 좀 있네. 어떤 좀 규칙이 좀 있습니다. 나노라는 식은 F하고 G인데 3F-G야. 나눠야 되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느낌 흐름 있죠? 흐름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서대로 ERX, RX야. 그 뭔 말이야? 식을 써라 이 말이겠죠. 일단은 식을 써가지고 식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란 소리야. FG를 알려준 게 없어요. 제수하고 나머지만 알려줘서. 그럼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몫은 Q1X 나머지는 OX 플러스 U. GX는 X 플러스 1 2X 플러스 2 3FX 마이너스 GX는 요놈의 3배를 해서 요놈을 뺐다 이 말이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적어볼게요. 요 식을 아직은 이용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식이 너무 길어서 그 다음에 gx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쓴 겁니다. rx를 구하라는 식이야. 그럼 요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요 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두 개를 가지고 얘 두 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그냥 나는 일단은 요 식을 요 놈을 이렇게 넣고 요 놈을 넣기에는 너무 식이 깁니다. 현재. 그래서 해보고 싶은 생각은 딱 한 가지가 있네요. 요 두 개의 식을 밑에 있는 두 개의 식을 두 개를 더 해보고 싶네요. 두 개를 더 해보면 3fx는 x세제곱 플러스 1에 q5번 x 플러스 3rx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rx는 몇 차야? 2차죠. 근데 우리가 아는 fx는 이렇게 돼 있네. 얘를 3을 나눠도 관계는 없겠죠. 요렇게 되겠네. 그럼 끝났네. 이 식하고 이 식을 같게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럼 이 rx 대신에 뭘로? a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뭔가가 부족한데?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지? A 값을 현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식에서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밑에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G-1 나와서 이게 0이 됩니다. 이게 0이 돼. 그러지? 그래서 R-1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되니? 두 개를 더해버리면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겠네.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겠네. 아니다. 아닌데? 두 번째 식에서. 요 식에서 G-1이 2가 나왔으니까 요 식에서 요 식으로 가면 되겠네 그냥. 두 번째 식에서 G-2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고 마이너스 1 사라진 마이너스 1은 2가 되겠네요. R-1이 2가 됐다고 해서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A 값을 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식을 적어놓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8번) 자, 50번입니다. 항상 우리가 푸는 문제는 우리가 어느 선까지 내가 아느냐에 따라 달라. 공부를 할 때 아는 선까지는 쉽게 넘어가야 되고 약간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요것이 공부라고 내용상. 알겠지? fx가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1-x로 돼 있네요. x-1이 아니라 1-x. 당시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되겠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어? 0하고 2를 넣겠네요. 그러겠지? 식 적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갈게요. F 0을 넣습니다. 0을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쭉쭉쭉 0 넣으면 n 플러스 1이 나왔네요. B 여기까지는 뭐 아주 편안하네요. 아직까지는. F2를 넣습니다. 2를 넣게 되면 여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1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뿔마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겠네. 근데 n이 조건이 안 나왔어.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되게끔 n의 최대값을 구하라.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를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자, n이 짝수이면 요놈이 짝수가 되겠지. 마지막에 뭐가 돼?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뿔마 여기서 보면 뿔마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플러스면 플러스 1이 되겠고, n이 홀수이면 요놈이 마지막에 홀수가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끝난다고. 1마 이렇게 된다고. 마에서 끝나니까 얘는 0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근데 여기다가 뭘 넣었다? 2를 넣었다. 2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자,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b가 n 플러스 1이야. 넘기고 a는 b가 n 플러스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2분의 n. 그래서 rx는 마이너스 2분의 nx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로 n이 홀수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b가 n 플러스 1이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rx는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x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rx는 0, 요놈의 0의 해가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냥 0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0. 다시 말해서 첫 번째에 대한 생각. 첫 번째 알파는 얼마냐면 넘겨서 n으로 나면 n분의 2n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10분의 21보다 커야 된대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식을 정리를 했더니 지금 얘가 2네요. 2 빠졌고, 그 뭐냐면 n분의 2가 10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n은 20보다 작다가 떨어지네요. n이 20보다 작으니까 여튼간에 얘는 짝수니까 최대값을 구하라면 일단은 18. 이놈의 최대값은 18 나왔어요. 됐어요? 두 번째, 얘가 0입니다. 얘가 0. 얘가 0이면 뭐가 나왔어? 알파가 2가 나와버린가요? 얘는 안 되네. 얘보다 크다고 했는데 작잖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원하는 답은 지금 현재 짝수들만 되는 18, 20보다 작은 짝수들만 되는 답이 떨어집니다. 예, 다시 이제 말해서 현재 이제 얘를 마무리 짓자 보면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원래 이제 홀수는 없었으니까 n이 20보다 작은, 20보다는 자연수 조건이니까 이거인 짝수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렇지? 뭐 개수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 최대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52번도 우리가 꽤 많이 풀었던 문제야. 요 식이 나오면 우리 뭘 생각한다? x-1을 곱해가지고 x 4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놈이 x 8제곱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1 얘를 나는 요걸로 나누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고, 실제로 몇 차로 나누는 중이야? 6차로 나누는 중입니다. 차수가 몇 차? 이따 떨어져야 돼. 8차니까 7차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 7차가 나오면 다시 요놈을 다시 나누겠다 이런 목적이야. 하지만 대부분 중간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차수가 더 낮아져가지고 우리는 얘를 누구로 나눈다? 얘로 나눌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이 정도는 몇 번만 만들면 돼. 지금 뭐 하는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를 나누려고 해. x 12제곱만 나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2제곱은 제거가 됐고 8제곱이 마이너스 2개가 남았어요. 플러스 3x 8제곱 x 4제곱 나와서 세거졌고 요렇게 나왔다 이거지. 요렇게 떨어졌다 이거지. 선생님은 한꺼번에 쭉 적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안 되면 다시 요놈 한 번 더 가면 끝나요 이제. (6x)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어려운 생각 아니지? 지금 이 식을 나누고 있는 중이야. 뭘 찾기 위해서? 나머지 찾기 위해서. 이해되니?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아닙니다. 자, 요것도 아직도 질문하는데 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얘 3차잖아. 이게 2차예요. 3차를 2차로 나누는 건 아주 쉽다고. 그리고 힌트가 누구야? 이놈이 힌트겠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네요. 다시 말해서 요놈은 요걸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요 식과 요 식이 같다 이거야. 요놈 fx야. 요놈 fx라고 넣어서 풀면 됩니다. 비값 문제인데. 자, 66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 너희들이 풀 거야. 근데 내가 힌트를 줄게. 요게 일단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px를 지금 3차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2차가 나올 거예요. 얘를 3차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또 2차가 나왔어요. 수도 지금 불편하게 나왔다는 소리는 연산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잘 보세요. 이 문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나는 얘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이 나머지가 몇 차가 되겠니? 5차가 되겠죠. 5차니까 당연히 힘들어. 근데 5차 중에 우리는 이 두 개의 식 중에 하나를 이용할 거다 이 말이겠고, 요거에 일단은 쉬워 보이니까 요놈을 이용하겠습니다. 알바이. 요놈이 지금 x 플러스 이 5차를 바로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려고 우리는 식을 쓸 거야. 그럼 몫이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겠지. 나머지는 몫이 2차가 되고 나머지가 지금 2차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우리가 많이 했던 스타일의 문제인데 차수가 좀 커가지고 좀 불편하게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얘를 쓰면서 얘는 사용을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야? 요 놈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요 놈에는 뭐가 보여야 돼? x-1의 세제곱이 보여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됐니? 여기에 있는 여가 2차식을 적을 거야. 2차식 적을 거야. 그럼 요 놈이 5차식을 실제로 요 놈으로 나눠 가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게끔 여기 블랭크를 채워라 이런 소리가 되거든. 됐니? 목적이 뭐라고? 지금 x-1의 세제곱으로 넘어가는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조금 더 편하게 풀려면 여기 있는 식을 ax-1의 제곱 플러스 bx-1 플러스 c로 적는 것이 요 문제의 치트키가 되는 거라고. 일단 됐니? 이걸 이렇게 적을 줄 알면 그 다음 풀이가 쉬워진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우리는 뭘로 넘어갈 거다? 지금 x-1의 세제곱 넘어갈 거잖아. 세제곱 넘어가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를 x-1 플러스 2의 세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은 얘를 x-1이 3마리 있는 거, 2마리 있는 거, 1마리 있는 거, 0마리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 3마리 이상 있는 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3마리 이상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몇 마리? 3마리 밑으로 있는 놈만 신경 쓸 거라고. 2마리까지만. 그러면 그 연산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해봄직하다 이 정도입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내일 시험